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시즌은 언제입니까? 저희는 바로 지금입니다. 프로주식 리그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5명의 감독님들 이 쟁쟁한 라인업과 함께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즌2의 첫 번째 이 경쟁 날이었죠. 과연 어떤 수익률 결과가 나왔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즌1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 만발이실 텐데 바로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즌1의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 임사현 감독님 처음부터 치고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로봇 관련주가 올라줬었죠. 첫날,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18.70%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우리 문종훈 감독님 4%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강했습니다.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성경희 감독님 3.72%로 뒤를 또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월요일 팀 뒤에 있습니다. 이무학 감독님 1.94%, 이주영 감독님 1.43% 수익률 내면서 안정적으로 첫날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프로주식 리그 시즌2로 다시 돌아온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감독님들과 함께 이 즐겁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시즌2 이 포문을 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바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월요일 팀과 함께합니다.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 모십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감독님,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또 온라인 강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황리에 마감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했길래 시청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좀 딱딱한 얘기 내려놓고, 네, 온라인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런 성격이셨어요? 그럼요. 주식하다 보면 이게 풀 데가 없어요. 일단. 아니, 젠틀하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방송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쏟아내고 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 왜 정규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예고하면 네, 심의도 있고. 저희 PD님들 갔다 와야 돼요. 방송위원회 가서. 저는 오래 하고 싶어요, 방송.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오랜만에 네. 좀 입을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다시 좀 프로페셔널하게 다시 좀 전문가 입장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종목 얘기, 시장 얘기 좀 다소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시즌1에 또 이제 우승을 많이 했던 우리 감독님이기 때문에 시즌2가 더 기대가 됩니다. 시즌2도 저희 기대해도 됩니까? 물론이죠. 오늘 이제 첫날, 이제 5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종목들이 출발을 했고요. 오늘 뭐 종목들 우리가 지난번 대회 때는 약간 저희 전문가님들 모두 저들 포함해서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의 우리는 증권사 수익률대만 해봤지 뭐 이렇게 전문가 수익률대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 이제 규칙, 뭐 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요. 시즌 1보다 더 치열하고 더 좀 종목들이 상승률 지난번에 제가 한 110%? 네, 넘었죠. 이번에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마 이번에 한 200%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전문가님도 이번에는 아마 150% 이상 아마 치열하게 접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1보다 더 치열해진 시즌 2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시즌 1처럼 잘 달릴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주영 감독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에서는 저희가 좀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쵸? 또 개인적으로 경사도 있었고 또 시즌 1에서 앞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피해 쉴드를 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룰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거의 끝나갈 때 좀 그래요? 다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감독님들. 이제는 솔직히 그 핑계는 안 통해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시즌2의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뭐 갈만한 종목, 잘 달리고 있는 종목에 편승해서 네.
수익을 일정 부분 잘 챙기고 네. 그렇게 이번 시즌 2에서는 컨셉이 있으신지. 야금야금 수익을 챙겨서 1등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좀 얄미울 정도로 잽을 자주 날려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 네, 그전에는 이제 네. 수익 매도보다는 일단은 상승률로 그쵸. 한 번에 했는데, 좀 승부를 보려고 네, 했었죠. 좀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수익을 일단 중간중간 챙겨가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전략이겠네요? 네네. 시장 흐름에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 꺾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자칫 잘못해서 헛발을 디뎌서 넘어지면 부상이 크다? 어디까지 굴러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얕게 딱딱 먹을 수 있는 부분들 먹어가면서 네. 그렇게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 시즌2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감독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들으니까 시즌2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이 코트를 누비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경기장 컨디션이 어땠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가 없었던 분들은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오늘 경기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 먼저 만나보시죠. 네, 물가가 문제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이거 누가 적어주셨는지 손 번쩍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접니다. 네, 대체 물가가 뭐길래, 아니 잡힌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이제 그 CPI 지표 가 이제 작년에 봤을 때는 이제 물가가 좀 잡혔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것까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2월 들어서 지금 CPI 지표, PPI 지표 그다음에 금융 뭐 PC까지 해서 이게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뭐 그런 약간 애매하게 높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네, 그러니까 엄청 높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뭐 시장이 완전 폭락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물가 지표들이 이제 꺾여 내려가는 상황에서 반등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다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 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길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헷갈리네요.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들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서 저점을 갖다가 한 차례 높인 이후에 물론 고점을 돌파는 못했지만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되 물가 지표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으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아무 대응 없이 보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장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간다라는 큰 컨셉이긴 한데 거기에 조건이 바로 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간다라는 건데 이 물가가 흔들린다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기저귀를 차야 된다. 아니요, 기저귀 아니고 라고까지는 말 못 드리고 안전벨트를 꽉 매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렇죠. 시장이 내려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냥 안전벨트를 맨다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충격을 좀 완화해 주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유를 해주신 거였군요. 현금 확보에 대한. 그렇죠. 아무래도 현금을 좀 확보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점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만약 그냥 뭐 종목들 사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또 굉장한 고통을 그렇죠. 어렵죠. 기다림과 함께 겪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환율이 그 CP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요. 굉장히 뛰었습니다. 보면 1,3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1,330원 정도 요 구간까지는 그럴 수 있다. 환율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뭐 1,350원이나 6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네.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에이, 네. 지수가 설마. 아니, 네. 저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네. 네, 환율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1,350원이라뇨, 전문가님. 혹시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수준인가요? 1,350원 가능하죠.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동결 네, 미국은 했죠. 네. 올리고 있는 상황. 어허.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일단 뭐 전고점 1,400원대를 돌파해서 간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지만 네. 1,350원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에서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2,350포인트 여기를 지지해 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거든요. 여기를 네. 이탈하게 되면 아마 1,350원 위로 환율도 올라갈 거고 지수는 뭐 2,3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래를 안 갔다 온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긴축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물가 지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2021년도처럼 막 그런 폭락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내려올 때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작년처럼 겁먹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 대신 현금을 들고 있어야 그 기회를 또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우리가 기준을 하나 딱 잡자면 코스피 지수에서 2,350포인트 네. 요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 요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거든요. 네. 추세가. 근데 큰 그림에선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인 상승 추세예요. 근데 2,350을 깨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전벨트도 상승 필요가 추세가 없군요. 네. 상승 추세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안전벨트로도 그래서,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좀 2,200포인트까지도 우리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증시에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돌다리 두드려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2 시작부터 이 경기장 컨디션이 난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오셔서 이 안전벨트를 좀 확인을 하고 시장 혹은 경기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장 실제로도 함께 투자를 해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체감상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이주영 감독님의 이 시황 내용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한 줄 코멘트도 만나보시죠. 아니 이게 뭔가요? 게임인가요? 인플레 한파에 땡땡만 뜨겁네. 땡땡이 뭔가요, 감독님? 땡땡은 맞추면 뭐 주나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 토요일 날 강원랜드 상품 많이 드렸는데 그때 네. 다 드려서 없어요. 네, 저는 못 받았어요. 네, 네. 뭔가요, 아무튼, 이게? 네. 에로만 뜨겁다. 에로? 네, 에로. 응. 자, 시장에서 갑자기 에로가 나와서요. 갑자기? 근데 저 그거 알아요.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이 만드신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에너지와 로봇? AI. 뭐야. 네, 하나 틀렸네요. 반만 주세요, 그럼. AI, 로봇, 또 애가 또 있어요. 또 뭐 있는데요? 에코프로. 뭐야. 지금 다들 저 네. 밖에서 에너지 아니냐고 저를 응원해주고 계셨는데 에코프로? 네. 아이, 지금 뭐 너무하네. 태양광 원전 수소 뭐 이쪽 대체에너지 쪽은 좀 시세가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네. 그나마 마지막까지 잘 버티던 한화 에너지 솔루션까지
하나솔루션까지 오늘 이제 분할로 거래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구멍, 그리고 2월 달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네. 인플레도 미국부터 발생이 됐고요. 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올라갔었던 폭 1월 달에 좀 대차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죠? 이제 우리는 파월과 헤어질 결심을 했어.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봐야 니네 금리 3번밖에 못 올리잖아. 이제 올릴 대로 다 올렸는데 이제 증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인플레라는 적이 쉽사리 죽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끈질기네요. 3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FOMC는 이제 1년에 8번 6주마다 있습니다. 3월 23째 주에 중하순경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0.5bp를 인상을 한다는 가능성이 지지난주까지는 17%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또 20몇 프로로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뭐야, 또 빅스텝으로 가는 거야? 이러한 좀 우려감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저는 약간 좀 시장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주식은 지수는 뭐예요? 지수도 화폐, 지수도 자산 가치예요. 자산 가치가 물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종합 지수도 기업의 가격도 밸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기업이 뭐 금융위기 겪어봤고 IMF 겪어봤고 뭐 그 전에 뭐 IT 버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를 겪어봤지만 결국은 지수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왜? 주식시장도 화폐 가치, 주식시장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하락 뭐 충분히 작년에 얻어터질 만큼 터졌고요. 네. 네, 뭐 인플레 우려가 뭐 여전히 있지만 지표가 다른 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연착륙, 정착륙 아니요, 착륙하지 않고 날 수도 있어요. 날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우리 수익률 대회를 하니까 네. 종목을 좀 보면 로봇 오늘 보시면 로보티즈가 대장주로 한번 시세가 한번 빵 거기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죠, 와. 그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대장 역시 대장 레인보 로보틱스가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네요. 네, 또 올라갔습니다. 와. 대장주는 뭐 불멸이죠. 네. 테마가 죽지 않는 이상. 그래서 테마주 간단한 방법은 그냥 대장주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엄한 없이. 거 말고. 네, 엄한 네. 거 뭐 돌아다니고 종목 뭐 분석한답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대장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고점에 몰리면 답이 없다? 끝나죠. 네.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대장주 하시라. 네? 대장주 하시는 건 좋아요. 대장주가 가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 그죠? 와. 자이언트 스텝 갑니다. 10,000원에서 뭐 20,000원, 40,000원, 뭐 80,000원까지 갑니다. 그죠? 8배, 9배, 10배가 가요. 이 대장주가 근데 물리면 끝도 없이 내려오는. 어디까지 네. 10분의 1 투막 나는 거죠. 뭐 이야.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는 국면에 대장주 하는 게 맞고 고점에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테마주의 양단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거미줄 손잡이가 없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 AI 쪽에 셀바스 헬스케어. 야, 이거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갈지 몰랐어요. 와. 여기서 점상을 가더니 또 다시 상한가를 그냥 아침에 그냥 탁 파킹을 시키더라고요. 와. 오늘 원래 AI주들, 로봇주들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오면 로봇주들 상승은 이따가 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AI주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테마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뭐 엄청난 화랑장이 아니면 우리가 재작년 이러한 그 유동성 랠리가 아니면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지 못합니다. 그렇죠. 로봇이 탁 튀고 올라가면 가던 애가 죽어요. 보통은 그렇죠. 네.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 죽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가버리니까 오늘 원래는 뭐 원래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보통 같으면 AI 네.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잖아요. 코난이 조정을 오늘 세게 받는 날인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와, 세네요. 이게 역시 이런 그 시장 에로 AI 로봇 그리고 이건 또 뭐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오늘 또 주가가 15% 정도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어떻게 BM 이럴 수 있죠? 네. 네, 독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셀티론 헬스케어 밀어내고 시총이 1위 됐는데 그대로 50% 이상 상승하네요. 와, 정말 시장의 양극화. 양극재 쪽에서도 얘만 있는 거 LNF도 있고 코스피 쪽에 포스코 케미칼도 있는데 그냥 얘만 콕 찍어 얘만. AI 로봇주도 콕 찍어 대장주만.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 그러니까 자칫 이 장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네. 나도 저렇게 되려고 종목들을 찾아내다가 헛탕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상위 1%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뉴스 끝나고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 굉장히 멋진 골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만 모아놨으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메시도 헛발질할 때가 있고요. 페널티킥 못 넣을 때가 있고 그리고 5분 뛰다가 퇴장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기들이 이렇게 계속 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급등주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나도 대박주, 나도 급등주, 나도 저런 종목. 이런 거 이제 마지막에 따라붙다가 거기서 돌불에 딱 걸려버리면 그대로 구성에서 안 끝날 것 같네요. 그대로 네. 그냥 수익률 정말 처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 오늘 에로 종목들이 강했다. 내일 사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 시장 종목에 여러분들의 눈을 약간 좀 현혹시키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들 도와드리잖아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경기장을 분석하는 건 이 경기장에서 오늘 올랐던 걸 사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냉철하게 경기장 컨디션을 좀 봐야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줄 정리로 시장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감독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 이무학 감독님이 날카롭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 보통 가면 AI가 쉬거나 뭐 AI가 가면 로봇이 쉬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콕 집은 종목들이 같단 말이죠. 로봇의 특징을 또 제가 보니까 큰 형님들이 있어요. 확실히. 큰 형님들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 대장주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로봇 자회사 상장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형들이 밀어주면 테마주더라도 좀 쭉쭉 잘 갈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형이 두산인가요? 그렇죠, 보통은. 네. 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밀어준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불을 지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련 섹터는.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네. 여기서 얘기 드렸던 게 로봇 일정이 맞아.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다고. 일정주, 맞아. 그 얘기 하셨어요. 2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뭐 로봇 배송 상용화. 그다음에 21일 날 산업부 로봇 친환경 빌딩, 뭐 친화 빌딩. 그죠? 뭐 로봇 그 일정들 보셨죠? 23일 날 SK 그룹 사족 보행 로봇 뭐 출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4일 날 보면 또 기계 로봇 분야 R&D 우수 성과 수행 기간 간담회. 뭐 기관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일정들이 쫙 잡혀 있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월요일 날 이게 MWC 2023년 그죠? 모바일 콩그레스. 네. 이거를 오늘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큰 화두가 AI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거기다 3월 1일 날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공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20일부터 3월 초까지 로봇 관련된 이슈가 쫙 잡혀 있습니다. 바쁘네요. 네. 그러면 공략해야죠. 그때 다 이야기 드렸고 뭐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찍어서 아침 장전부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공략해봐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투자 관점으로는 사실 급등주를 막 추격 매수해라 이런 거보다는요.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그런 거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 네. 맛집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들 계속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SM 같은 거 신고가 가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카카오가 인수한다 그래갖고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뭐 에코프로 아까 말씀하신 진짜 에코프로만 가요. 맞아요. 신고가 가니까 그냥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계속 더 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가는 그만큼 친구들 더 가죠. 시장이 좀 안 좋은 장이라는 걸 대변하는 부분도 맞는데요. 수급이 어떤 특정한 뭐 가는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만큼의 그런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돈들이 갈 곳을 갖다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눈치를 보다가 가는 섹터로 계속 쏠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섹터 아침에 딱 보이면 그 섹터가 그날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섹터, 그 테마 내에서 대장이 딱 보인다. 그러면 걔만
노리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로보티즈가 17% 9시 30분쯤에 올라 있었고 나머지들만 한 5, 6%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30분 뒤에 딱 보니까 24%, 5%가 있습니다. 아. 대장 준 거를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공략하게 된 거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그만큼 더 줬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주식 사놓고 기도할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독님. 아니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응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긴 그리고 하죠. 예. 손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뭐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테마는 그렇게 할 수 네. 없죠. 네. 실적주는 실적주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테마나 이슈 지금 테마나 이슈 뭐 중소형주들이 강하니까 네. 그럼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하되 음. 많이 올라서 공략을 하면 계좌가 박살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내가 사서 10% 마이너스가 나면 손절을 할 거다. 그걸 지킬 수 있다라면 네. 바닥에 있는 종목 전저점 깨고 땅굴 파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해야 돼요. 아, 그렇죠. 기계적으로 해야죠,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효도에서 해골 바가지에 든 물을 마시고 네. 정말 달콤하다라고 느끼는 게 네.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저 위에 많이 올라 있는 거 내가 공략해서 샀는데 여기서 물리면 어쩌지? 손절을 안 하니까 물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가 네. 의학적으로 이제 아픈 병을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면서 병든 마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라면 기계적으로라도 고쳐드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는 뭐 2020년 제가 방송을 하면서부터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렇죠. 아니 그라데이션으로 화가 나고 계신 것 같길래 예. 이거를 이 답답한 걸. 이거를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아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으로 가고 있으면 네. 그냥 무서워가 아니라 네. 그 종목을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진입을 함과 동시에 하기 전부터 계획을 짜두면 좋겠죠. 여기가 이탈되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고 하시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에코프로 같은 거 뭐 여기서 40만 원 가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야.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이야. 다만 손절을 못해서 물릴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물리면 돼요, 여러분. 안 물리게끔 손절을 딱 명확하게 잡으시고요. 네. 내가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 주식 하지 마시고요. 안 됩니다. 네. 하실 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배당주 5%에서 10%씩 주는 것들 제가 리스트업 해드릴 테니까 그냥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든든하다. 그런 거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쭉 드릴 테니까 분산 투자해 두시고 네. 1년에 한 번씩 배당금 들어오는 거 다시 재투자하시면 연간 복리로 10%씩 받아갖고 자산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던지 네. 선택의 길은 많다. 다만 마음의 병을 안고 살지 말자 이렇게 그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테마주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인기 있는 종목들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식 초보자로서 더 열받는 질문을 하자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장주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호실적까지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적 기대해봐도 좋습니까? 실적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볼륨 자체가 너무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만큼 커져 있는데 영업이익 1억 낸다고 10억 낸다고 네. 이런 식의 실적주로의 접근은 약간 좀 결이 완전 틀린. 그럼 이런 기사는 뭐죠? 그 이제 물리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기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 리포트가요. 보시면 굉장히 좀 자기네도 써놓고 좀 머쓱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주면 지네가 사지. 그렇게 좋으면 너가 하지 왜 나한테 아니, 그래. 증권사들 잘 보세요. 증권사들 리포트 내시는 거 너무 저 정보가 같은 분들 많잖아요. 많을 거예요. 네. 자, 증권사 리포트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매수하라 보유하라는 겁니다. 네. 보유하라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반대로 해야 단계씩 돼요? 하향해서 봐야 돼요. 한 단계씩 하향. 하향. 네. 오케이. 우리나라는 셀 리포트가 없습니다. 98% 이상이 다 매수 리포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보유하라는 거를 일단 매도하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그 많은 매수 리포트 중에 뭘 사야 된다? 매수 리포트를 내놓고 지네가 진짜 사는 거. 진짜? 지네 안 사요. 테마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AR 종목들 지금 막 천정부지를 주가 올라갔잖아요. 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자기들도 계속 단타만 쳐요. 아. 다 고평가한 거 다 버블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기가 너무 응. 많으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확실히 시장이 다시 건기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우기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럼 건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건기 때는 건초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풀이 거기밖에 없는데 지금 다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죠? 비유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동물들이 있는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시장에서 5천억 들어오고 기관에서 코스닥 뭐 7천억, 8천억 들어온다. 하루에 외국인 기관에서 쌍끌이가 1조 이상 코스닥에 들어온다? 테마주는 안 가요. 다시 이제 우기가 왔잖아요. 다시 이제 업종,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또 싹 순환매가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수급이에요. 당일, 내일 수급. 그래서 수급 잘 보시고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 판다? 네. 다 나가리예요. 그렇죠. 힘들죠. 나도 안 가요, 그날은. 네, 나가는 네. 거죠. 네. 예.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 수급을 딱 보시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2천억에 살 것 같다.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 하시는 거예요. 아, 시장 컨디션을 네. 보고. 메이저 종목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거 하시고 네. 외국인은 2천억 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장 셔터 내려야죠. 샤다네. 오늘 영업 끝. 네. 수건 얹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 500억 내외 사고 판다. 그러면 그 테마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팀 너무 재밌네요.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감 없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는데 테마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을 다루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노란통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든든한 감독님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시장 자체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반증했던 게 오늘 세아그룹주가 올랐는데 이게 또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도 시장의 컨디션을 좀 반증하는 부분입니까? 논의 중인 거예요. 저는 공급해서 상한가 간 줄 알았는데. 아니,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만 봤는데.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논의 중이다. 네. 얘기가 있었었다. 예. 그 정도? 이런 거로도 가더라고요. 만약에 공급한다 했으면 재료 소멸로 빠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논의 중이다 그래서 네. 올랐나 봐요.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요. 그런 것 같다. 예.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고 봐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왜냐하면- 가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X에 매출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되면 대박이죠. 테마는 그런 거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 오면 한번 미쳐볼 만하다.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스페이스X 그리고 세아그룹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공급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하는 그때 거야, 뭐야. 얘네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네. 사실 보통은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 무근이라고 해도 가요, 주가는. 어떤 경우에는. 아니잖아, 맞잖아 하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답정너네. 네, 네. 세아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뭐야.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술을 마셨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다.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싹 답변을 피해간 거예요. 굉장히 센스 있게. 센스 네. 있게. 이런 주가는 저는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오늘은 뭐 너무 상한가를 빨리 연착해서 네. 뭐 잡을 새서 없었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다면 저는 상따 했을 거예요. 오. 네.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고수. 이런 재료는 굉장히 신선하다. 처음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 납품한다 그러면 상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네. 네. 테슬라에 납품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스페이스X 뭐야? 야, 이건 좀 국내 신선하다. 최초잖아요. 음. 그잖아요.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주들 왜 가요? 이런 것들도 그 풍문들. 자, 우리 미국 어느 항공업체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뭐 투자를 할 거야. 우리나라 부품업체를 벤더로 세울 거야 하면서 그냥 냄새 풍기는 냄새로만도 그렇게 AP 종목들 주가가 막 가는데 이거 직접 그냥 깠잖아요. 스페이스X라고.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는 내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세아 그룹주들도 내일 시장에서 좀 신선한 테마이기 때문에 좀 재미 요소로 여러분들도 챙겨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 좀 모를 것 같은데 자 다시 저희 프로주식 리그로 돌아와서 어떤 룰로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는지 시즌 1을 안 보셨던 분들 배려 차원에서 룰 설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해 드립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주간 순위입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시즌2 첫 번째 거래 1위였죠. 우리 문주홍 감독님 4.04%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 이 배터리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선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TN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3.72%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데모를 공략하셨었군요. 1.94%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케어젠을 공략했습니다. 1.43%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시즌1에서도 로봇으로 달렸던 우리 임상현 감독님 로봇스타 오늘 무려 18.70%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1위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선수들 목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팀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의 종목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주영 감독님 네. 케어젠을 공략하셨어요? 아, 네. 케어젠. 네, 케어해 주세요. 네. 네, 빨리.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네. 이제 뭐 시가총액이 한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되죠. 한 20만 원 선 지금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신고가를 이제 뭐 갱신을 하면서 이제 상승 중인 종목인데요. 아, 이 친구도 달리는 친구군요. 네네. 알게 친구가. 모르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보시면 이제 앞에 그 한 25% 거의 이 상한가 정도까지 갔다가 살짝 25%로 마감을 했는데 네. 이날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뭐 저점에서 개인적으로 살짝 공략을 또 해서 수익도 냈던 종목인데 아, 인연이 있군요. 네네. 이게 좀 흐름상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랐는데요? 저는 계속 우상향 하는 종목은 계속 우상향하는 경향이 더 많다. 네.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는 안정될 수가 종목은 있거든. 네.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딱히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되어서 지금 이 종목이 재료 소멸로 뭐 받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 차례 20만 원 구간대를 좀 벗겨낸다, 그러니까 돌파를 해낸다 하면 추가적으로 시세 상승이 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얼마까지 갈지는 섣부르게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적당히 뭐 고점 돌파하고 한 10에서 20% 사이 수익이 난다 하면 뭐 분할로 또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선택하신 케어젠, 가는 친구가 더 가는 장이기 때문에 케어젠을 믿는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수익률이 한 10% 이상 좀 났을 땐 챙기고 가보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네. 공략할 때는 손절가를 좀 명확하게 잡고요. 대신 아래가 명확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손절을 예를 들어서 한 10% 하겠다. 그러면 상단 10%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손절가만 잘 잡으면 무섭지 않다. 알겠습니다. 케어젠 여러분들 위아래로 밴드를 좀 정해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데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이번 시즌2의 컨셉이 궁금해지는데 네. 왜 공략하셨습니까? 네, 데모 일단은 저는 좀 반대로 이평선에서 좀 누워가거나 이렇게 올라갔다 좀 조정받는 종목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는 이제 강한 종목으로 달리는 애들. 네, 이렇게 네. 좀 주 초반에는 좀 워밍업하는 몸풀기해서 좀 슬슬 달아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미
달아오른 상황에서 최상의 한 방을 뿜을 수 있는 피날레 시즌을 뿜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다단계별로 월화수목금을 종목을 설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데모입니다. 일단은 슬슬 좀 워밍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템포를 좀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굴삭기 끝에 보시면 네. 이 어태치먼트라고 이 둥글게 막 땅굴 뚫는 거 있잖아요. 네. 시끄러운 거, 바바바바 하고 딱 깨는 거. 그것 때문에 잠 많이 깼죠. 네, 네.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아. 중장비 회사는 아니고 그 끝에 만드는 거. 해외 매출 비중도 높고. 자, 이 종목을 보면 관점에서는 뭐 실적 베이스는 흑자는 놔주고 있는 회사고요. 수출 비중이 높아서 혹시 이 종목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 네, 부각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네. 아직 모르죠. 워낙 네. 전쟁이 장기되고 뭐 제런스키랑 뭐 또 시진핑이랑 뭐 한 5월쯤 네. 만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휴전 얘기도 뭐 이제 슬슬 좀 군불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튀르키예 재건 쪽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명이 너무 많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진 상황이라 일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인명 구조부터 그리고 재난 상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말씀드렸다시피 동맹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빠질 수 나가죠. 없겠죠. 네. 굴삭기 몇 대라도 보내주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테마는 일단 테마로서 그렇게 좀 시세를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너무 지금 AI 로봇 쪽에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쵸. 때로는 이러한 것들의 환기 말 그대로 막 방에 연기가 막 자욱하면 창문 열어서 한 10분이라도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환기할 때 이 간간히 나올 수 있는 테마주들이 틈새 테마주들이 있어요. 딱 좋지 않나? 재건 관련주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좀 환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 기술적으로도 뭐 부담 없으니까 이번 주 첫 번째 스타트 타자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주간 전략을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 초반에는 좀 이제 달릴 수 있는 친구들, 주 후반에는 달리고 있어서 한 방을 남은 친구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자 데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 주전 선수 발표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함께하지 않는 월요일 팀 이외의 감독님들은 내일장 주전 선수 어떻게 뽑아주셨을지 먼저 그 리스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훈 감독님은 모트렉스를, 성경희 감독님은 TPC를, 임상현 감독님은 마인드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월요일 팀이 미리 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주간 수익률 대결을 하다 보니 좀 눈여겨보고 이 선수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저 친구 좀 탐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주원 감독님은 어떠세요?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던가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글쎄요. 뭐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네. 우리 문종훈 감독님. 네. 그 일단 자율주행 섹터로 그렇죠. 열려 있고 이제 박스권 저항자리 이제 돌파하는 위치에 좀 놓여 있는데 지금 뭐 MWC 네. 2023년도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오.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세 종목 다 뭐 사실 AI 네. 그다음에 T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핫한 자율주행. 종목들을 다 그렇게, 골라줬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가능성은 있다 생각드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좀 자율주행으로 모트렉스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임학 감독님은 어떠세요? 눈에 띈 선수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내게 제일 좋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요, 감독님. 네,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예. 네, 아무튼 뭐 제 종목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다가 딱 걸리셨어요. 계속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이렇게 세 종목 근데 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 종목이 제일 또 미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분의 감독님들이 또 꼽아주신 종목들까지 살펴봤으니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월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무학 감독님은 메지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매지온 보고 계셨다고 하니 감독님이 어떤 기준으로 매지온 선수를 픽해 주셨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인가 봐요, 이제.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아까 케어젠 신고가 네.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셨다면 네. 저는 저 바닥에서 좀 불쌍하리만큼 좀 애타는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매지온입니다.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 주가가 7만 원에서 1만 원까지 꺾여져 내려왔었던 이 스토리 임상에 실패했었죠. 임상 3상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하는 임상 3상 폰탄과 관련해서 임상 작년 한 이맘때쯤 임상을 실패를 했어요. 아이고. FDA에서 승인을 안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요청을 하고 준비해서 이제 3상 말 그대로 재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회사에서는 무조건 확신한다라고 하는데 네.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상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임상 3상은 모든 임상이 마찬가지겠지만 투약군하고 위약군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진짜 약을 주고 250명은 가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비교해야죠. 비교해야죠. 네. 정말 약 먹고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좋아질 건지. 근데 이 폰탄 환자 중에 슈퍼 폰탄 환자가 있어요. 네, 그게 슈퍼 폰탄 뭐죠? 환자가 뭐냐면 네.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한 환자. 부럽다. 네. 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80%가 이상 정상인과 비슷한 환자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투약군에 섞여 있으면 실험이 안 되죠. 그죠? 네. 좋았던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좋아졌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1상 실패의 이유가 아마 지난번 임상 3상 실패 이유가 200명 중에 50명이 이 슈퍼폰탄 환자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FDA에서도 뭐 아무나 FDA에서 아무나 재수 받아주면 FDA는 뭐 1년에 뭐 몇십만 건 승인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쁘겠다. 네. 어느 정도 재수도 어느 정도 해야 재수를 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애들 재수해봐야 뭐 똑같잖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임상 3상을 재수에 들어갔고 또 특히나 이 CRO 얘가 임상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세계 제1의 임상 수탁 기업이죠. 아이큐비아와 연계해서 아이큐비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펌에서 어떻게 돼요? 이름 있는 로펌들은 이거 승리 못할 것 같으면 사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이 세계 1위 이 임상 CRO 기업에서 임상 수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확률 레퍼런스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지온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닥이네요. 떨어졌고 정말 바닥이고요. 이제 주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 양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고 있을 때는 못 봅니다. 주식시장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서 있는 말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뛰어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달리는 말에 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가 붙기 전에 저는 여기서 한번 슬슬 말에 안장에 앉아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지온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거 오늘도 공개 매수 성공 얘기로 뛴 종목 아닙니까? 네. 더 뛸까요? 일단 저희가 장마치기 전에 이걸 보내드렸는데 거래 정지가 당했네요. 이 친구 뛸 수 있나요? 일단 뭐 이번 주 내 거래 정지가 안 풀리면 어허. 뭐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 마이너스도 안 나고 플러스도 안 나는 상황으로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올해 2023년도 예상 실적이 2,400억 정도고 내년 와. 실적이 2,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봐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고평가는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지금 자진 상폐를 한다라는 이슈로 이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희한하게 그냥 일직선을 딱 긋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사모펀드가 확보한 지분이 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현재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주가를 움직이기에 아주 안성 굉장히 같습니다. 좋은 그런 환경이고 주가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해야지 하고 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유리라든지 이렇게 자진 상폐를 하는 종목들이
자사주,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인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상패되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의 귀환길이 사라져서.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봤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끼리 방송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래 정지기 때문에 거래 풀릴 때까지는 네.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 요런 친구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감독님들과 선수들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즌2 첫 번째 월요일 팀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무학, 이주영 감독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